shall wither. Well, of course I forgive her. Oh, please, Lord, deliver me to love. I'm gonna reach on over that fear. I'm never I'm alone. Please be near. I know that darkness before the dawn. Tomorrow's come. Yesterday's gonna keep my baby head up straight. Fall asleep in the arms and drift away in the drain. Gonna go out a walking in the morning light. Well, I know that my tomorrow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Reach on up. Gonna be alright. Reach on up. Gonna be alright. Yeah. My heart is a flower that blooms every hour. I believe in the power. I believe in the power of love. Love of love.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5주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표정인데요. 나 진짜 좋아요. 오늘 신청곡 네,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제가 고르는 노래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에이모스 리의 플라워라는 노래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모르는 노래죠. 네. 어떤 이 노래는 오늘의 이 아이를 이선영 아나운서가 어제 저한테 딱 얘기하는 순간 네.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왜냐? 제가 오늘의 이 아이와 이제 깊은 교감을 나누는 순간 가장 듣고 싶은 노래가 저는 언제나 이 곡이에요.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이 아이가 요 얘기거든요. 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아이를 제가 아주 정말 깊게 느끼는 순간 늘 듣고 싶었던 노래가 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오늘의 이 아이를 딱 듣거나 보면 또 이렇게 막 오늘의 이 아이와 만나면 하나씩 생각나는 순간이나 기억이나 이불킥의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많죠. 이선영 아나운서는 오늘의 이 아이 하면 어떤 게 딱 떠올라요?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저는 제가 벽나발을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벽나발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대학교 후배랑 이제 여자 둘이서 옛날에 밤사가 유행했었거든요. 네, 밤과 음악사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놀려고 줄을 서야 되잖아요. 네. 줄이 너무 긴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벽나발을 불면서 그 계단을 막 내려갔어요. 사람들 줄 서 있는 옆으로. 거기서 또로로 굴러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경비분이 이 여자분 멀쩡하시대 왜 이렇게 취했냐면서 바로 입장시켜줬어. 왜 이렇게 취했냐면서 바로 입장시켜줬다. 네. 중요한 건 그거군요. 네, 다치진 않아서 다행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벽나발을 불 생각을 했을까. 약간 이불킥 기억이네요. 이불킥 기억이죠. 낭만 기억은 아니고 이불킥 기억이네. 그게 뭐라고 해야 줄을 무사패스한 기억 더하기 이불킥 기억. 이불킥 기억 있으세요? 이불킥 기억 너무 많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이를 딱 보면 그 이불킥했던 것들도 두둥실 떠오르고. 네. 자, 사담이 오랜만에 만나서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아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일단 낮에 눈에 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 4시 반에 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맹견 2마리가
아파트에서 엄마와 놀고 있던 7살 아이가 있었는데 이 두 모자를 공격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공격당한 엄마가 40대였고요. 아들은 7살이었어요. 근데 특히 아이가 얼굴 등을 물려서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고 하네요. 사고 직후 닥터 헬기 편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을 문 게 2마리 현장에서 포획이 됐는데 2마리 중에는 핏불 테리어가 있었대요. 핏불 테리어가 뭐냐면 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돼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견종입니다. 그런데 전혀 목줄도 안 하고 있었고 입마개도 하지 않았던 걸로 이게 됐대요. 법으로 정해진 이 맹견이 네네. 한 뭐 5종 개입니다. 정도 있잖아요. 도사견, 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래요. 근데 여기 만약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견주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견주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근데 저는 이게 얼굴을 크게 다쳤다고 하니까 네. 뭐 입건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데 그 아이가 좀 치료가 잘 그러니까요. 돼야 될 텐데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 핏불 테리어 이 얘기는 정말 몇 년 전부터 계속 정말 잊음만 하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견주들이 좀 조심해야 될 문제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선영님 안 피곤하세요? 피터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투데이를 진행해가지고 네. 새벽에 나오다가 또 지금 저녁까지 있어서 뉴스투데이 할 때 피곤했어요. 지금은 네, 지금 집에 좀 자고 와서 에너지가.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존박님 구르면서 자연스럽게 입장. 그러니까요. 빌로바TV님 자연스러웠어. 크크크. 그러니까, 네. 하지만 네. 이제는 네. 못하죠. 강민승님은 조금 전에 그 반려견 핏불테리어 뉴스에 대해서 처벌합시다 하고 느낌표 2개 찍으셨습니다. 심은정님 저 이 말에 진짜 동의해요. 우리 개는 얌전해요. 그 말 좀 하지 맙시다. 맞아요. 네. 다들 우리 개는 괜찮다고 합니다. 러브 애니님께서도 네,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작은 개들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요. 개 저는 개를 무서워하시는 무서워해요. 분이요. 저는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개를 이렇게 앉지 않고 뱅뱅 돌아다니게 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 다리에 와서 자꾸 치대거든요. 그럼 저는 너무 무서워요. 어... 그래서 개 좀 안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견주분이 안 무서워하세요? 견주분이 우리 이렇게 예쁜 애를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네, 그렇죠. 무서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은 개도 그러니까요. 무서운데. 리치영님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집 강아지는 안 물어요. 제가 물어요. 극초음송님. 네. 다들 제 건강을 염려해주고 네. 계시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투데이를 진행하면서도 물가 얘기를 한 주 내내 굉장히 많이 네.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뉴스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삼각김밥 너무하죠. 점점점. 그러니까. 1,000원 아메리카노 사라진다. 1,000원 아메리카노 그러니까요. 사라진다. 이게 한숨을 더 깊게 만들 소식이에요. 요즘 서민들 한숨이 정말 깊어지는데. 저도 예전에 그 회계사 네. 시험 공부를 오래 해서 고시생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뭐 라면, 컵라면, 뭐 삼각김밥 이런 것들이 이제 출출할 때 정말 그렇죠. 네, 빛이거든요. 그렇죠. 빛이죠. 가격도 싸고.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커피, 음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제 이런 가성비 음식들의 가격조차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고시촌 식당에서 이제 뷔페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지하로 계단으로 내려가거든요. 저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올 초에는 6,000원대라고 해서 제가 그거 놀랐었어요. 저희 때는 막 3,000원 뭐 이랬잖아요. 이랬거든요. 네. 많이 올랐다 했는데 이게 6,500원으로 지금 뛰었고 컵밥 가격도 500원씩 뛰었다고 하거든요. 그 봉 땡땡 밥버거라고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네네. 2,000원이 좀 안 됐었어요. 토핑을 올리면 좀 비싸지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500원 이렇게 오르면 정말 큰 그러니까 타격이거든요. 2,000원 그렇죠. 네. 2,000원짜리가 2,500원이 되면은 25%가 올라가는 네.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도시락, 돈가스 이런 거 식당에서 먹지 못하니까 이제 돈가스 들어있는 그 간편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도시락 그게 정말 뭐 소위 해자스럽다라는 그렇죠. 은어까지 그렇죠. 생길 정도로 맞아요. 인기였잖아요. 이런 이제 간편식 도시락들도 평균 4에서 10%씩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요. 또 뭐
프랜차이즈 치킨값, 유제 치킨은 서민의 음식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비싸죠. 비싸니까. 네, 2만 원이 훌쩍 넘은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 치킨이 너무 비싸니까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한두 조각 먹었었는데 그 가격마저도 편의점의 한두 조각 가격 그거마저도 14% 그럼 14%. 올라서 네. 엄청납니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 커피야 이제 취직했으니까 부릴 수 있는 사치고 학생용 네. 그렇죠. 4,5,000원짜리 커피 먹지도 네. 못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뭐 커피 네. 마시고 얼음컵이랑 같이 사서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마셨던 그 커피도 1,000원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300원, 뭐 1,200원 이렇게 20%, 아이고. 30% 정도 오른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 원재료 가격이 다 뛰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은 이해는 되는데 네. 이해는 되는데 좀 안타까운 뭐 그런 뉴스죠. 네. 이게 근데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지 이게 앞으로 더 걱정스러워요. 사실 네. 물가가 또 어떤 계속 게 오를 더 거라는 오를지. 얘기가 많으니까. 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실시간 채팅창의 댓글로 참 맞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영찬석, 서영찬님 어제도 또 그 머니토크 할 때 맞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점이죠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일었고 뭐 네. 여러 가지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제 그러니까. 겹치면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인 그래서 것 같습니다. 댓글도 오르는 건 오르는데 월급도 올랐으면 내 월급은 안 오르나. 저희도 월급은 안 올라요. 참.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네. 자, 네.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제가 이 코너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의식의 흐름 코너. 아 너무 좋네요. 음. 네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네, 있죠.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그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번 주 이 아이의 주제는 술이에요. 술 중에서도 소주로 소주입니다. 골랐습니다. 소주 아닙니다. 소주. 소주죠. 네.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이유로 2년 전에 술을 끊었어요. 건강상의 네, 건강상의 이유로 2년 전에 술을 끊었고 그 전에는 저는 진짜 엄청 마셨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엄청 마셨고 그 중에서도 소주만. 소주 중에서도 빨간 뚜껑. 야. 그래서 흔히 이제 애주가들은 빨간 딱지라고 하죠. 네. 빨간 딱지의 그 소주만 먹었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저는 진짜 하루 한 병 넘게 마셨던 것 같아요. 계속. 아예 안 드세요? 아예? 지금은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안 먹고 어쩌다 먹어야 될 때면 한 잔을 갖고 한 4시간 버티나? 뭐 그 정도니까 거의 아예 안 먹는 이렇게 거고. 입술에 묻히시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시간이면? 혹자는 입에 댈 때마다 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 빨간 딱지를 보면 설레세요. 가슴이 뛰죠. 그 첫 잔을 이렇게 탁 털어놓잖아요. 첫 잔은 그렇죠. 원샷이잖아요. 그럼요. 첫 잔을 탁 네. 털어놓는 그 느낌 때문에 지금도 막 마음이 뛰죠. 그러게요. 선영 씨는 어때요? 저는 병나발 얘기는 좀 전에 했고. 아니,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몸이 안 받아요.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받는데 그 반주 한 잔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근데 사실 소주를 즐기는 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잘 안 받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아까는 구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개원한 에피소드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는 제가 좀 잘 안 맞긴 하는데 그래도 좋아합니다. 네, 섞어 먹고 뭐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잖아요, 소주를. 근데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사실 소주는 정말 명실상부 이게 소울 알코올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삼겹살에 소주, 곱창에 소주, 네. 김치찌개 소주, 라면에 소주, 뭐 기타 등등. 소주는 무조건 사실 소주죠. 밥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흰밥을 천천히 씹으면서 소주를 같이 먹는 게 사실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못 먹습니다. 네,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음식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한다.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인들한테. 왜 정우성 씨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네, 다 아시잖아요. 다 네, 알죠. 네.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자. 이거는 마음을 열어보자. 이 의미인 거죠. 어떻게 우리 이제 보면. 친해지자 이런 얘기인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여야 3당 지도부에게 김치찌개와 소주를 먹자고 제안을 네. 했잖아요. 뭐 윤 대통령 측은 소탈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게 진심이어야지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만나서 김치찌개 소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네.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괜히 좀 김치찌개 소주 오늘 괜찮은데 하면서 친구들 소집하신 분들도 있을 것 듣기만 같아요. 해도 확 땡기는 그 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자꾸 억지로 권하는 거예요. 네. 빨간 딱지 계속 먹으라. 네, 네. 싫은데. 싫은데 나는 빨간 딱지 먹으면 난 빨간 개원해야 딱지 못 되는데. 먹는데. 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SNS에 쓴 거예요. 네. 폭로. 우리 명예훼손으로 상사는 너무, 처벌될까요? 그 의도와 이런 거에 따라 명예훼손. 네. 글쎄.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법 판결이 17일에 내려져서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난 2018년의 일이에요. 네. 어떤 직원이 회사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이 대표가 그 어떤 지병이 있는 직원에게도 무조건 소주 3병을 강권하고 네네. 또 단체로 룸살롱에 데리고 가서 여성 접객원을 고르게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SNS에 여직원한테도 올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빌로바 네. TV님. 의식의 흐름이 시작됐다. 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법조 뉴스로 왔어요. 네, 김치찌개 소주 얘기하다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지금 얘기한 사건이 그냥 뭐 SNS에 자꾸 강권해요. 이게 아니네요. 내용이 네, 심각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본 회사 대표가 이건 나를 비방할 목적이다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 거죠. 네, 게다가 거짓말이다 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쟁점은 첫째, 이게 거짓말이냐. 네. 그 둘째, 비방 목적이 있었냐. 네.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1, 2심은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해서 이 직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어떤 직원은 대표님이 술 마시라고 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강권을 했다는 SNS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무조건 소주 3병 이상을 마시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 3병을 다 마신 직원도 전부는 아니다. 다 3병을 마시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3병을 강권했다 이거가 허위다 이렇게 한 그러니까 거군요. 강권을 하는 편이기는 했대요. 대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술을 마시게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3병까지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 하면서 이제 직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해서 1, 2심은 이제 유죄 선고를 그런데 내렸습니다. 이 3병이 쟁점이 아니라 강권이 쟁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강권이 쟁점이고 강권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3병이 아니었다고 허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1, 2심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선배가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3병 물리적으로 3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표가 강권을 했고 술자리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네, 좀 괴롭힘을 불편한 거. 했다라는 게 이제 취지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를 게시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위 직장 갑질이 이렇게 소규모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거지 뭐 그냥 막연한 비방이나 뭐 네. 이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봐서 네. 유죄 판단이었던 1, 2심을 뒤집고 무죄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술은 기분 좋자고 마시는 건데 싫다는데 맞아요. 억지로 마시게 하면 맞아요. 안 되죠 사실. 네, 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 이러니까 좀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러시면 지금은 되죠. 네. 제가 못 먹기 때문에. 네, 또 시대에 그런 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소주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술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위안이 따뜻해지는 되고. 술이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요즘은 또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주가 얼마죠? 한 2,000원이 안 되죠. 그냥 네, 뭐 마트에서 소매가루 사면 더 네. 싸고 네. 굉장히 싼 술이긴 하죠. 도수에 비하면 쉽게 네. 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가격에 6배 정도 하는 12,000원짜리 프리미엄 소주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GS25가 집계를 해봤더니 네. 이달 1일부터 열흘간 프리미엄 소주 매출이 1년 전보다 40.5%나 늘었다고 하고요. 또 같은 기간 CU에서는 66.4% 급증해서 네. 이제 프리미엄 소주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편의점도 경쟁적으로 각종 프리미엄 소주를 이제 입점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지금 저기 밖에 계시는 저희 팀장께서 저희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눈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 네네네. 건데 뉴스데스크 시작하는 시간이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다며 그 더 해달래요? 저희한테 덜 노티스가 해달래요? 올 때까지 더 해달라고 하십니다.
더 해달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사담을 더 많이 나눠야 되는 그럴까요? 상황인데요. 좀 댓글을 좀 볼게요.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랩할 일은 없겠습니다. 자, 지금 아드리안 헐님께서 원소주 먹어보고 싶던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쫓아오시는 네, 분이시군요. 아주 네. 집중을 잘하고 계시네요. 아주 집중을 잘하시고 네, 계십니다. 네. 프리미엄 소주 얘기 나오니까 원소주로 넘어가신 이분 네. 정말 아드리안 홀님 한 번 더 아이디를 읽어드리며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원소주보다도 그 왜 이제 선배들이랑 술 먹고 이제 누가 이제 사준다 그러면 네. 술 메뉴에서 프리미엄 소주 좀 뭐 선호하세요? 화요 선호하죠. 화요 아, 그럴 때. 화요에 레몬. 저는 짜서. 일품진로에 일품진로? 그 토닉 워터 해가지고 일품진로가 근데 요즘은 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옛날에 오크통 향 맛이 날 때는 근데 맛있었는데 술 그게 끊으셨다고. 그 주정이 떨어졌대요. 아 진짜? 근데 안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정보는 계속 갖고 있어요. 워낙 그렇군요.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래서 저는 일품진로 그렇죠. 선배들이 좀 오늘 좀 비싼 거 골라봐. 빨간 거 말고 딴 것도 좀 먹어보자 하면 뭐 일품진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전통주들도 지금 원소주 얘기하셨지만 전통주들도 다 프리미엄 소주를 앞다퉈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에서 맞아요. 판매하고. 네, 그래서 네. 요즘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술이 저는 이 회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풍정사계라는 술도가가 있는데 몰라요. 거기서 춘하추동 시리즈를 내놔요. 춘하추동 시리즈는 알죠. 그중에 동이 소주예요. 그럼 다른 애들은 청주, 다른 막걸리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청주도 있고 탁주도 그렇군요. 있고 근데 동이 소주인데 이거 제가 정말 요만큼 먹어봤거든요.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늘 정말 하필 연장전 해야 되는 날에 이렇게 아이템이 술 네. 얘기여서 네. 신나셨네요. 저 신났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그래서 술도가들도 이렇게 프리미엄 소주가 많아지니까 술도가들도 내놓고 연예인들도 요즘 자기만의 그 프리미엄 소주를 내놓느라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아까 아드리안 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재범 네. 가수 박재범 씨의 원소주가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사실 그 먹어보기 전에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SNS에 셀럽들이 그렇게 인증샷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해보고 싶어서 대중들이 너도 나도 사기 시작했는지 SNS에 원소주 인증샷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의 호기심이 자극됐고 판매가 이뤄질 때마다 매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 마켓에서 이 원소주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댓글창에서 지금까지 댓글을 안 다셨던 분들 우리가 마구 아주 나오고 생소한 계시는 거죠? 아이디에 저기 구독 시청자분들께서 술 얘기가 나오니까 댓글을 다 달아주고 계십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자 보면 서광훈님 명인박제서 안동소주 드셔보세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르파님 이강고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지님은 이 와중에 흰옷 언니 예뻐요 귀여워요. 오늘 저희 둘 다 선영 흰옷 씨 얘기. 아닌가요? 약간 아니 둘다 저는 흰옷 흰옷은 같은데. 아니에요. 선영 씨 얘기고 그리고 이주형님 지기자님 전문가시네요. 네. 네. 자 지금 마구마구 추천을 올려주시고 네.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마님께서는 하수들 크크크 주당은 술을 안 가림 크크 그렇죠. 먹고 눈 떴을 때 내 방이면 최고지 아무거나 드신다는 얘기죠. 술이면 됐지 뭘 따지냐 무슨 맛을 따지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까 다시 원래 얘기 들어가면 네. 중고마켓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소주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술을 온라인에서 개인이 사고 파는 건 안 되는 걸 텐데 술은 주류 판매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게다가 중고마켓이면 청소년들도 다 그 거래를 하는 데인데 그 술을 거기서 거래하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불법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 주류법,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에서 개인이 사고 파는 거 안 됩니다. 네. 근데 원소주 일단 이게 병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병 모양이 굉장히 이제 예쁘거든요. 저희는 원소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냥 소주라기에는 이제 독특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좀 디퓨저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척하면서 이제 공병을 판다. 그러니까 빈 병을 판다라고 하면서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이 공병 판다고 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혹시 뜯지 않은 건 없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2만 원에서 3만 원을 더 주시면 제가 팔겠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형성된 원소주의 가격이 3만 원에서 4만 원 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원소주 출시 가격이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2배 이상 지금 비싼 상황이고 지난 16일부터 개당 65,000원에 뭐 원소주 2개에 잔 2개에서 기프트 세트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165,000원까지 올라서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65,000원. 근데 그게 팔렸다는 거군요.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팔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살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원소주 삽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주류법에 위반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게 안 올라오고 찰랑 공병 삽니다. 그러니까 공병인데 찰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은어로 공병을 사는 게 아니라 들어있는 제품을 산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제 네.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 네. 그 중고나라 앱에 1초에 4건 정도 게시물이 올라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수없는 게시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산란공병을 발라낼 수가 없고 발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술 이런 키워드 자체는 이제 키워드 시스템으로 필터를 할 수 있지만 찰랑공병 같은 이제 은어까지는 네. 이제 그걸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적발해낼 수는 없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중고거래로 술을 팔다가 걸리면 이게 네. 현행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동물보호법이랑 똑같은 네. 그 중범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도 위반돼서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판매글을 올리거나 사려고 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오늘 중요한 스트레이트가 2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뭐 한미 정상회담은 다 아실 거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가결됐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을 이따가 큐시트 산책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재범 네. 뭐 저 전혀 관계 없어요. 박재범 네. 씨랑 네, 관계가 없고 막 다 저한테 뭐 경매 하러 가실 네, 글도 남기신 그런 건 아니고요. 뉴스 데스크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저희가 또 너무 네. 늘어질 수도 없으니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연예인들도 뛰어들고 술도가들도 뛰어들고 프리미엄 소주 전쟁은 전쟁인데 사실 되짚어보면 이게 프리미엄 소주라는 게 그 희석식 소주가 아닌 증류식 소주를 통칭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증류식 소주 예전에도 나온 적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혹시 예전에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거 뭐 청산리 벽개수 같은 거 기억나고 모르는 이름 분. 왜 이래? 네, 청산리 사진을 벽개수.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이렇게 저것들입니다. 많은 종류의 프리미엄 소주, 그러니까 증류식 소주들이 과거에 이미 나왔었다는 게 지영은 선배 말대로 사실이고요. 네. 이게 최초의 프리미엄 소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1996년이었다고 해요. 보혜 양조의 이른바 김삿갓. 김삿갓. 네, 이게 왜 프리미엄이냐면 뭐 증류식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단맛을 내는 재료를 천연 벌꿀로 했다고 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소주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렸지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김삿갓이 성공하니까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롯데주류의 전신 두산경월이 1996년에 청산리 벽개수 말씀하신 그렇죠. 청산리 벽개수를 내놨고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10만 상자까지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회사에서 프리미엄 소주를 출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복주의 독도, 보배소주의 뭐 이몽룡, 한라산 소주의 백록담, 대선의 암행어사, 백화기의 정의품, 금복주의 영의정 댓글창 난리 났습니다. 네, 뭐 THK님께서 한덕수 만세, 뭐 아드리안 헐린 먹으면 영의정 되는 거임. 귀향은 없나 하셨는데 귀향이라는 소주도 있었나 봐요. 백록담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요. 네, 이렇게 이름을 좀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처음 출시된 프리미엄 소주인 김삿갓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옛날 사람 이름 다 벤치마킹을 해서 분위기가 비슷하죠. 네, 사실 소주는 소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가장 이제 오리지널이 좋다라는 이제 여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주는 소주다워야 한다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1997년 또 외환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술 못 먹게 된 거죠. 네, 다시 값싼 소주의 시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뜨겁게 불고 있는 프리미엄 소주 열풍도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런 어떻게 될지 걱정도 또 모르는 좀 하게 상황인 되네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소주에 대한 의식의 흐름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제일 즐거워하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네. 네. 술 얘기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해야겠네요. 다음에 와인을 해봐. 와인은 제가 잘 모릅니다. 조승원 선배 모셔야겠다. 조승원 선배를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조승원 선배를 모시고 법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하이였고요. 8초 브릿지 후에 오늘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무슨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제가 예전에 무슨 중계차 탈 때 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5분 끌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시간을 계속 끌었던 적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한미 정상이 공동연설을 시작할 때까지 프리데스크를 계속 끌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중계차를 한참 타던 그 시간 그 시대 이전에 거의 처음 보는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제 시작될지 몰라가지고 네. 지금 그냥 아예 그 핸드폰으로 저희 뉴스 시스템을 켰어요. 네. 큐시트를 전부 다 네. 이제 보려고 연설 거의 끝날 때까지 끌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저게 한미 정상의 공동 연설을 하고 뉴스특보에서 그 공동 연설이 끝나면 그 다음에 뉴스데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설 거의 끝날 때까지 근데 못 끌 텐데 연설 거의 끝날 때까지 끌려면은 30분은 있어야 될 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야? 뭐 하면 할 수 있겠죠. 아무 일단 얘기나.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를 미리 훑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는 못할 것 그냥 같습니다. 20분은 너무 네, 힘들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네. 그 실황으로 네. 연설을 들으셔야 되니까. 예, 공동 연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 누구나 예상했듯 오늘 뉴스데스크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자, 어디서 만나죠? 이게 좀 주목되는. 삼성 반도체 사실이죠. 공장에서 처음으로 만났죠. 그리고 만나는 모습이 이미 나갔고 바이든 미대통령이 한국에 왔죠. 뭐 지금 삼성 평택 공장에서 만났고 내일 정상회담, 공식 정상회담은 내일 있는데 오늘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는 경제 분야의 주요 쟁점들을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외교와 안보 쪽 오고 갈 얘기 무엇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뉴스데스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인준한 결과. 네, 임명동의안. 네. 자, 보니까 찬성 208표, 반대가 36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에 시작했어요.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7시 10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시 10분에 시작된 표결을 통해서 208대 36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한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당초 4시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이게 6시로 늦춰졌습니다. 이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서 결국 가결로. 내부 투표를 투표를 거쳐서 이제 가결을 하는 걸로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투표 결과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반은 좀 넘었지만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고 그 찬성과 반대의 내부 투표 결과가 굉장히 팽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일반님께서 뉴스는 무슨 술 이야기 갑시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수는 네,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네. 네. 이어서 자, 또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찬성 당론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야당이 막무가내로 새 정부를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도 있고 임명됐지만 부적절한 인사들이 있으니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야당에서 좀 큰 양보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연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살짝 보려다가 네, 볼륨이 좀 난리 나는데. 났습니다 오늘. 네, 정호영 장관 네. 후보자가 지금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는 걸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그 오늘 이 표결 결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 등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끌어달라더니 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다시 왔습니다.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칸 영화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칸이 영화 헌트의 축제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헌트.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작이죠. 이정재, 정우성 공동 주연. 상영이 끝난 다음에 3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오늘 이정재 배우가 직접 뉴스데스크에 출연합니다. 정말요?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아, 화상 연결. 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구경 갈라 그래. 이번에 감독 데뷔작의 그 소감 그리고 칸에 초청된 그 소회 이런 것들을 다 밝힌다고 하니까 뉴스데스크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슬슬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뭐 부회장인데 연설을 마치고 지금 두 대통령이 네. 연단에 올라서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의 공동 연설이 잠시 후에 뉴스 특보로 나가고 그 다음에 뉴스데스크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삼성전자 공장 공동 연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뉴스데스크 시간이 조금 이제 늦어지는데 일단 뉴스 특보로 어떤 연설 내용인지 네. 여러분 함께 보시고 이어서 뉴스데스크 보겠습니다. 네, 공동 연설의 의미까지 뉴스데스크에서 다시 짚어드릴 테니까요. 뉴스 특보와 뉴스데스크 이어지는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이선영 아나운서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